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해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게 전쟁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푸틴은 독재자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요. 지금의 러시아 정권이 푸틴의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푸틴은 2036년 즉 36년 동안 러시아를 독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30년을 넘어서 러시아 역사상 최대 장기 집권자로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 푸틴은 자기 뜻대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시작하는데, 전쟁을 멈추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쓰레기,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푸틴의 앞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그냥 싹 다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푸틴이잖아요. 과거에도 뭐 독극물로 암살 시도도 하고, 뭐 푸틴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체포해서 징역까지 때려버리는데, 자 그럼 뭐 늘의 1급 비밀 소련 스탈린에게 도전하는 독재자 푸틴이 러시아에 저지른 만행 편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킨 것도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60%였던 지지율에서 80% 이상으로 급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또다시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 전쟁은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독재자 한 명 때문에 나라 꼴이 이게 뭐냐? 푸틴은 전쟁을 멈추고 죗값을 치러라. 심지어는 러시아 뉴스 생방송 도중 한 여성이 난입해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시위대를 진압해버리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진압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 경찰들을 동원한 겁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강제로 사람을 들고 가는 등 현재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푸틴은 얼마 전 전쟁 반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 체포된 사람들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시위 진압으로 인해서 러시아 내 SNS에도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뭐 기존 러시아 가상 사설망, VPN 등 인터넷 우회 접속과 텔레그램 이용 횟수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비교해 10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푸틴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언론과 SNS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도 러시아 내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푸틴은 러시아 군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최고 15년 동안 콩밥을 먹게 하는 법률 개정에 서명하기에 이릅니다. 가짜뉴스 개정법? 그게 뭔데? 이 법안은 뭐 각종 콘텐츠 게시자 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게 처벌한다. 한마디로 러시아 정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 정보들은 다 차단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뭐 사실이 아닌 뉴스를 전파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판단을 러시아 정부에서 직접 하니까 사실인 것도 가짜라고 판단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호, 이제 허위 사실이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근데 허위 사실인 것을 누가 판단하나요? 그건 걱정 마. 심사는 공정하게 러시아 정부가 할 거다. 이게 나라냐? 진실도 니네가 거짓이라고 처벌하면 끝이잖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언론과 SNS 사용자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결국 러시아 내 언론은 통제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 국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미치게 되는데요. 원래 푸틴은 쉽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령하기는커녕 러시아의 장성이 우크라이나로 인해 6명이나 전사하게 되죠. 게다가 러시아 군인들은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면서 이건 뭐 당나라군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러시아 군의 공습은 러시아의 강한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 엉성하고 전혀 비조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이제 푸틴의 자존심은 바닥을 찍게 되죠. 결국 우크라이나 군을 제압해 점령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서 8명 가량의 장성급 고위 인사들을 해임해버리게 되는데요. 너 스키도 우리 러시아를 욕보인 거냐 스키? 너네가 그러고도 장성이란 말이냐 스키? 죄송합니다 스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스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래 스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란 말이다 스키. 하지만 저희의 무능함을 용서하시고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스키. 이로 인해 여러 군사 전문 관계자들이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들은 무능하구나 라는 분석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푸틴은 기가 죽기는커녕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러시아 국가경비대 부사령관인 로만 가브릴로프 장군. 이 장군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뭐 푸틴 입장에서는 침공 반대자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짝짝꿍 하는 걸 막아야 하는 거고, 만약 푸틴이 결정한 일에 반기를 들었다? 그럼 그냥 바로 잡혀가는 거야. 러시아 정부 쪽에서 정보가 새는 걸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숙청을 이어가던 푸틴은 TV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러시아인들은 진정한 애국자와 쓰레기, 배신자를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우연히 입안에 들어온 날파리처럼 뱉어낼 것. 한마디로 푸틴 세력에 반대하는 인물들은 알아서 각오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고위 인사들을 숙청해버리니까 막상 전장에서 제대로 된 지시를 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물자 보급도 제대로 안 돼. 그냥 막무가내로 총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라 이런 거지. 심지어 허술한 통신 연결 및 보안 문제로 인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 있는 곳곳의 러시아 군인들이 무전 통신 연결에 실패하는데 작전이나 계획 같은 걸 휴대전화로 전달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휴대전화는
군사용 통신 장치랑 비교했을 때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통신망을 해킹했고 러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할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이우를 쉽게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이 이렇게 무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단순히 러시아 군인이 약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대다수의 러시아 참전 군인들은 단순한 군사 훈련인 줄 알고 참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 보니까 군사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푸틴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이 푸틴을 범죄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푸틴은 나와 동료 병사들을 죽음이 되도록 전장에 던져놓았다. 푸틴은 거짓말쟁이다. 여기 있고 싶지도 않고 집에 가고 싶을 뿐이다. 부끄럽다. 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패닉이 빠진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총격을 가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총격을 가한 것이 자해로 들통날까봐 우크라이나의 총알을 찾아 헤매는 병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잔혹한 전쟁 속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점점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 최소 7천여 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군사 작전을 그만두지 않고 더 강하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0, 즉 소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가진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세를 뒤바꾼다고 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도 있으니까 잘 봐두라 이 말이다 스키. 이 미사일 사거리는 무려 2000km에다가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다 스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죠. 뭐 나중에라도 다른 나라들과 이 무기를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겁먹으면 더 좋은 거고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생화학 무기. 먼저 이 생화학 무기는 국제 법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억측을 내세우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너네 생화학 무기 가지고 있을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바로 생화학 무기 사용해야 한다 스키. 그러니까 너네도 이 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쓸게 이런 겁니다. 이런 러시아의 주장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히죠. 이건 뭐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 말하는데 이건 다 거짓 공정의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네가 쓰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뉴욕타임스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푸틴은 현재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더 강한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 개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파괴력이 세지다 보니까 서로 무서웠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이후에는 서로 조약도 맺고 해서 핵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파괴력을 크게 줄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소형 핵무기라는 거죠. 실제로 푸틴이 핵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러시아군이 핵 발전소를 공격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가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 그 걱정한 끝에 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러시아가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푸틴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푸틴의 광기가 이제는 제발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의 1급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